저희가 이 시각 가장 핫한 곳, 두 곳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왼쪽이 정원호 후보의 캠프고요. 오른쪽이 오세훈 후보의 캠프입니다. 자, 오세훈 후보 캠프에요. 사람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늘었다고 하는데 93.8% 왜 그랬냐? 4,000표 차이였는데 지금 2,000표를 오세훈 후보가 역전한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개표율 93.8%, 이 시각 오세훈 캠프의 모습입니다. 자, 지지자들, 당 캠프 관계자들, 선대위 관계자들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새벽까지만 해도 사람이 없어서 한산했는데 갑자기 새벽 저희 특집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개표 방송과 함께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고 조금 전엔 박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표 93.8%, 오세훈 후보 48.7%, 정원호 후보 48.6%. 2,676표 차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자, 양태정 부위원장님, 역전이 됐네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개표 아직 더 해야 됩니다. 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이제 결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뭐 결국 이제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34만 표 정도가 더 까져야 됩니다. 아마 이제 뭐 만에 하나 여기서 뭐 정원호 후보가 낙선하게 되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아마 이제 가장 큰 건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글쎄 더 이상 말을 길게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다. 자, 김기흥 대변인님, 지금 보니까 34만 표 정도를 좀 더 개표를 해야 되고 32만 표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 강서와 양천에서 맞습니다. 앞지르면서 오세훈 후보가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천 같은 경우가 어디냐?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이 있고 강서 지역은 제가 볼 땐 마곡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집을 가진 분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네. 12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게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그 종부세 그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초고가 아파트 집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 세금으로 다 뺏으려 하느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원재 대변인님, 지금 보니까 양천 같은 경우에 진짜로 오세훈 후보가 49.2%로 1,754표 차이 앞서는 걸로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뭐 다양한 세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서울시장 개표 결과가 역전한 걸로 나오고 있네요. 네. 4,673표로. 그러니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어제 있었던 당일 본투표 함이 개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투표에서는 이제 출구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앞으로 남은 표들이 본투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역전된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표 조금 전에는 2,600표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4,673표로 오세훈 후보가 더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표 어디서 나왔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서대문 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표 차이가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표율 94.1%고요. 오세훈 후보가 48.7%, 정원호 후보가 48.6%입니다. 7시 15분, 6분 정도 돼서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앞지르는 역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저기 빨간색 있잖아요. 네. 저기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동작 그리고 양천 그리고 그 위에는 그 광진, 네. 용산, 중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른바 이제 한강벨트에서 완벽하게 한강벨트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 지금 저 상황만 보면은 그렇게 조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한 해석은 결국에는 뭐 지금 앞서 국민의힘 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강남권에서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는 뭐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관련된 뭔가 이러한 관심들 그런 것들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투표하러 나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민주당으로서 이제 불안한 게 송파 지역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송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인데 저기가 투표율이 그러니까 개표율이 좀 낮아서 저기 개표를 하는 게 전반적으로 약간 좀 불안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역전이 된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뭐 동작이나 영등포나 다른 지역들도 약간은 이제 개표가 이제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또 이제 개표가 좀 많이 된다고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또 이런 그렇죠. 순위가 뭐 네.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제 94% 정도 집계율이 된 거고 아직 5% 정도가 개표를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 또 재역전되고 또 재재역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개표율 94.1%고요. 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16곳에서 1위를 기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오세훈 후보는 9곳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 캠프 상황 보셨는데 아까 환호성 나왔지만 다들 보셨죠? 되게 긴장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아직 5% 넘게 남아 있고요. 계속 개표 상황 지켜봐야 됩니다. 송파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지역 꽤 있고 아마 저희가 방송 하면서 방송 중에 최종 결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문제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어서 아파트, 주택이 공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강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상대적으로 정원우 후보와 성동구 같은 경우도요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시간이 돈이란 게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었을 때 인허가를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의외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을 밀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부세 벨트, 한강 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지지하는 분들이 좀 직결한 것 같고요. 강북에서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덜 난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 바뀌는 건 본인들한테 이득이 없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투표 행위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청래 대표 원래 7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지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지 정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표 방송이어서 약간 좀 뭐 경마장식으로 이렇게 계속 좀 분위기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요.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개표 94.1%, 오세훈 후보 48.7%, 정원우 후보 48.6%, 4,675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현재 스코어로는 앞서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서울시장 선거는 새벽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명숙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2010년이었던가요? 그때도 출구조사나 이런 거 전반부에 개표를 했을 때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앞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뀌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순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3만 표였는데 지금은 거의 몇천 표 수준인 것 같고 아마 뭐 그 승패를 떠나서 역대급 치열한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막 뭐 연설을 하면서 그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선거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배석은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설사 지금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이 만약에 이제 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정부 여당과 무조건 각을 세우고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나갈 필요는 없다. 어쨌든 특히나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보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더 큽니다. 재건축, 재개발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진짜 서울 시민들의 주택 문제,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그렇게 각을 세울 필요 없고 저는 충분하게 협업하거나 이렇게 코워킹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세나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님이 할 말이 있는지 계속 옆에서 손을 들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여선웅 대변인께서 이게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5월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나는 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를 꺾기 위해서 지금 세금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 이거를 분명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 저희도 계속 그 개표 상황 언제 들어오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개표 상황이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득표 차이가 바뀜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재 대변인님 만약에 지금 상황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오세훈 후보가 지금 장동혁 대표와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계속 거리를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개인 역량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선거는 독자적으로 치르겠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선대위를 구성해서 당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어요. 네. 저는 그게 중도 유권자들이 많은 서울 표심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온전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도 체제에서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 전에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의 정치적 성패, 운명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시장 선거는 아쉽지만 우리가 패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만약에 승리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승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 한번 계속 볼게요. 저희가 이 지역구 좀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곳입니다. 쪽집게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최후의 결과랑 맞다는 거죠. 어디냐? 자, 이 지역입니다. 중구입니다. 오세훈 49.6%, 정원호 47.9%. 저 후보는 좀 빼겠습니다. 후보 붙이니까 좀 길더라고요. 자, 어디인가요? 자, 이번엔 양천입니다. 오세훈 49.2%, 정원호 48.5%입니다. 여기는 개표가 끝났군요. 자,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영등포입니다. 자, 정원호 후보 여기선 48.7%, 오세훈 48.5%, 불과 402표, 초접전, 개표는 72%,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강동입니다. 오세훈 후보 49.2%, 정원호 후보 48.4%, 1920표 차이입니다. 초접전, 눈으로만 봐도 아실 겁니다. 개표 86.5%고요. 아직 10%포인트 이상 더 개표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시각 선거 상황 94.2%, 단 0.1%포인트 더 개표가 됐는데 오세훈 후보 48.7%, 정원호 후보 48.6%, 격차는 아까 4천여 표 차이에서 5,839표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자, 저희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어이구, 94.3%, 0.1%, 2%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표율이요. 그런데 격차가 조금 더 늘어나네요. 오세훈 후보 48.7%, 정원 후보 48.6%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격차만 읽어드릴게요. 6,221표로 아까 5,000표에서 6천여 표 차이로 늘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개표 상황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세훈 후보가 역전을 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영등포가 지금 바뀌었어요. 영등포가 아까 몇 표 차이라 그랬죠? 400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1,147표를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족지계 지역, 아까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족집계 지역에서요 다 빨간색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4.6%인데요. 격차를 조금 더 벌리는 모습이네요. 자, 두 후보의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보셔야 될 건요. 조금 아래, 즉 지도 아래에 있는 저 작은 숫자입니다. 8,459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8,459표,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개표 현황 정말 나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선거 개표 방송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사실 서울은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출구조사는 차이가 좀 났단 말이에요. 났었죠. 사실 출구조사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계속 정원호 후보가 이제 한참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도 좀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좀 보수 유권자, 보수 서울 시민분들께서 이제 제대로 좀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일종의 샤이 보수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 아마 이번 이 표로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사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민주당이 더 이제 반성을 하고 더 개선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시장이 그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자, 정건재 대변인님, 네.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전 보면은 저희도 여론조사를 했지만 전화 면접이든 ARS든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막 앞서갔던 적 솔직히 그 수치가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정원 후보가 거의 다 앞섰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거라면 정말 지금 저 상황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샤이 보수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걸까요? 지금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와 실제 각 후보의 최종 득표율 비교해 보면 대체로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도 개표가 진행될수록 오세훈 후보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한강 벨트는 성동구,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구청장을 했던 성동구와 마포구, 강서구를 제외하면 모든 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개표율 94.8%, 그 순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 조금 더 됐는데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48.8%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오세훈 후보가 0.3%포인트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12,015표. 다시 앞에 많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역전을 했는데 그 표차, 격차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계속 이어가 네. 주시죠. 그래서 서울 유권자 지형이 일정 부분 보수화됐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과거 뭐 1,200만 명에서 지금 930만 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대강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 4, 50대 이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엔 민주당이 사실 추미애 후보가 적절한 후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서울시장은 보수화되고 고령화되고 자산 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보수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도 대강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표심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저희가 족집게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을 맞추면 이 지역은 최종 선거 결과, 전체 선거 결과를 똑같이 맞춘다고 해서 저희가 쪽집게라고 한 겁니다. 지금 보면 다 빨간색이 되어 있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전체 그 서울시장 선거판을 봤을 때도 빨간색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중구, 양천, 강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영등포 지고 있다가 영등포까지 됐습니다. 그럼 쪽집게란 말이 네 군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쪽집게로서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오세훈 시장이 보수로서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로서 할 말을 하겠다. 그런 상황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제가 요 말씀을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진구에서 고민정 네. 당시 후보한테 진 선거입니다. 제가 당시에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네. 근데 제가 오세훈 후보에게 예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그래도 서울시장도 했고 당연히 이길 만한 상황인데 일종의 언더독 효과 있지 않습니까? 언더독 효과. 약자와 자기가 붙었을 때 이 부분에 있을 때 내가 도리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있을 때 명픽이라는 정원호 후보의 어떤 등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거에 관여를 하고 뭔가 압박한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언더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떤 프레임의 어떤 전환을 봤을 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집하는 양상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일부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겠다. 자, 지금 당 성대위의 관계자들이죠. 김재섭 의원도 보이고 윤희숙 전 의원도 보이는데 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개표 방송 보고 있겠죠. 악수하는 모습, 서로를 껴안고 부둥켜하는 모습, 웃는 모습도 간혹 보이고 이 정도 시간에 저렇게 캠프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는 이런 평가, 판단을 본인들은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김재섭 의원이 있고요. 자, 윤희숙 전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사람이 조금 전보다도 좀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정원호 캠프도 한번 상황 볼게요. 아직 저희가 예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아직 많이 표 더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사람이 좀 많이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아마 모처에서 이 선거 개표 상황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개표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시각 개표 상황 저희 보겠습니다. 자, 개표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아마 94%, 5% 정도 개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 94.8%포인트, 95.1%. 자, 두 후보 간 격차가 11,727표 차이입니다. 48.8%, 48.5%. 이 지지율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가 웃게 될 것이냐, 정원호 후보가 웃게 될 것이냐. 현재 몇 표 남은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24만 표가 남아 있습니다. 24만 표가 지금 서울 전역에서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은 대변인, 24만 표 정도면 어떨까요? 그 사이에도 저는 뭐 역전극, 대역전극, 또 제재 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뭐 표는 이제 24만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뭐 수치로 보이고요. 지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서울 선거에 굉장히 총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특별하게 큰 이슈들도 약간 없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좀 이유를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원호 후보 캠프 측에서 잘 분석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뭐 화면에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네. 그 각 캠프에서는 개표 참가진들을 보내서 그거를 이제 검수하고 표를 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고 이후에 이제 선관위에서 집계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각 캠프 측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캠프는 뭐 국회의원들도 여럿 왔는데 뭐 김재섭, 조은희 의원도 오신 것 같고, 뭐 상황이 이제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한 5% 정도 개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 아직 20만 표 이상 개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쯤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근 준비하시느라. 지금쯤 TV를 켜고 저희 채널의 특집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니 아직 6월 3일인가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6월 4일 맞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표 95% 정도 이뤄진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 캠프와 정원호 후보 캠프의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선거 많이 이제 취재도 해보시고 치러보셨을 텐데 저 정도 분위기라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네. 승기를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정광재 대변인님 말을 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표 95.4%인데 오세훈 후보 48.8%, 정원호 후보 48.5%. 중요한 건 격차입니다. 15,856표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 아주 저도 기분이 좋네요. 어떤 분들께는 기분이 좋을 거고 네.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또 기분이 안 좋으실 거고. 어쨌든 이번 시장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구도에서 시작한 게 맞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굉장히 높고요. 또 장동혁 대표의 방미 논란 이후에 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야, 이번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싶었는데 오세훈 후보로서는 아주 굉장히 영리한 그 선거 전략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 지도부와는 완전히 차별화하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을 통해서 이번 선거 치르겠다라고 했던 게 전 유효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보수화도 완전한 진보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 진영의 표심이 중요한데 이 중도 진영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 그런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보고요. 중간에 이제 안전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한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 저는 거의 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인데 과학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공포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안전 불감증 후보다라는 식으로 여기에 서솜 고가도로가 불의에 붕괴되면서 네.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서울 시민들이 누가 서울을 정말 제대로 이끌 인물이냐 적임자냐 이 인물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득표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출구 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격차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경남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도 8% 지는 거로 돼 있는데 3% 이기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도 거의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8, 9%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 내로 원래는 출구조사 결과가 맞습니다. 나왔었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5.4% 큰 격차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굉장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출구조사에서 여론조사보다 출구조사가 굉장히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했을 때 이른바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표집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차이 보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출구조사 때 세대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치를 본 게 있는데요. 20, 30대가 오세훈 시장이 높습니다. 굉장히. 출구조사 저희도 그 연령별 세대별로 로우 데이터를 보니까 세대별 쏠림 현상, 특정 세대별의 쏠림 맞습니다. 현상은 충분히 확인이 되더라고요.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 세대가 얼마나 직접 투표를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 30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56.8%, 30대도 59.7%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신촌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광화문에 가서 감사의 정원에 가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오고 애국가 4절까지 자발적으로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나와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 30대 부분이 조금 결집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감사의 정원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오히려 오세훈 후보의 캠프에서는 20, 30대에게 더 소구력이 있다.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감사의 정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서 마지막도 그래서 감사의 정원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동작과 송파 이제 2곳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동작, 송파 남은 상황이고 지금 이 시각 선거 상황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가 좀 지켜볼까요? 어떻게 돼 있죠? 95% 정도의 개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 표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현재 정원호 후보에 역전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상황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95.5%고요. 자, 14,721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최종 결과 언제 나올까요?